여기 이제 보시면 뉴스피드에 이렇게 광고라고 붙은 것들이 실제 이제 광고를 한 것들이에요. 물론 홍보는 우리가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한데 광고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광고를 하려면 개인 계정으로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라는 일종의 상업용 계정, 즉 카페 같은, 그죠? 네이버의 카페 같은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고 계정이 아예 깡통이면 아무것도 없으면 좀 아무래도 계정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게 없으면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꾸며놓을 계획이에요. 이제 와디즈 메이커라고 해서 어떤 곳이 이제 광고를 한 건데요. 지금 요게 페이지의 어떤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샵에서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시태그를 넣은 거지만 해시태그 역할로 넣은 건 아니고요. 요걸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는 어느 부분에 색깔을 예쁘게 넣거나 강조를 못해요. 글씨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통 페이스북의 광고 같은 경우는 한 세 줄 정도, 한 세 줄에서 한 네 줄 정도만 이렇게 앞부분에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이렇게 짧게 넣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더 다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편지 모양이나 이런 체크 같은 이모티콘을 넣어서 꾸며 놓은 것도 확인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고 패키지 뭐 받기라고 해서 광고를 넣어놨고 어, 뭐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아마 해놨나봐요. 광고는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다운받으려면은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아마 연결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운받기라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와디즈의 그 어떤 창으로 넘어와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 상으로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광고를 앞에 띄워놓을 컨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될 테고요. 뭐 그보다 제일 첫 번째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 내가 이제 광고로 띄울 문구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눌러서 들어갈 곳 이렇게를 좀 마련을 해주시면은 일단 광고가 제대로 먹혀들게 아마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와디즈 메이커인가가 이번에 광고를 했어서 제가 들어간 거지 여기가 뭐 잘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다른 데서는 광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와디즈 메이커라는 요 버튼을 눌러 보니까 이렇게 라이프 디자인 펀딩 플랫폼 해가지고 꾸며놓은 커버 사진이 보이고요. 여기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개인 계정은 개인의 사진을 프로필에다 넣지만 페이지의 경우는 개인의 사진을 넣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로고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요. 비틀리로 연결된 어떤 사이트로 넘어와지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디즈라는 사이트로 넘어가지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문의하기라고 해서 각각의 문의들을 넣어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 부분에 간단하게 적어놓은 내용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커버 사진 업데이트하고 꾸며놓은 것들이 보이는데 보면은 이건 꾸며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와디즈가 계속해서 뭐 브랜딩을 하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키워나가기보다는 아마 2021년 11월 23일 날 이제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9월 28일 날 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꾸며놓은 것들 정도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죠? 물론 홍보 용도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광고를 눌러서 들어간 사람들이 보게 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좀 들어있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페이지는요,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홈페이지 꾸미듯이 어느 정도는 좀 꾸며놓고 그러고 광고를 하시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 적는 거야 뭐 이전에 개인 계정하고 좀 비슷하니까 적으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사진을 올릴 때는 보통 이렇게 1대1 정도의 사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안에 글은 보통은 한 서너 줄 정도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통 한 두 줄 정도는 무조건 보이니까 한 두 줄 정도의 사람들이 눈에 확 띌만한 그런 멘트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꾸밀 수 있는 부분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넣거나 블로그처럼 그렇게 꾸밀 수가 없다 보니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민 글을 넣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글만 적으면 아무래도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모티콘이라고 할까요? 이런 버튼 모양들도 집어넣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키워 나가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우리 블로그 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넣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라는 것도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페이지를 이제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를 제작하러 가볼게요.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여기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만들기라는 데가 있어요. 일단 게시물 스토리 룸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정에 대한 게시물을 만들거나 스토리를 올리거나 룸스를 올리는 거고요. 페이지의 경우는 내 계정에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요. 페이지는 몇 개를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 만들기라는 창이 뜨고 여기다 페이지 이름과 내가 운영하는 페이지에 관련된 카테고리, 설명, 그리고 페이지 이름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넣으면은 페이지의 기본 뼈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개인 계정에 로그인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는 동그라미 9개 적혀 있는 거, 요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게 메뉴예요. 여기서 만들기에 있는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페이지를 클릭. 그럼 이렇게 페이지 만들기가 들어와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페이지 이름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이름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학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어떨까요? 약간 물론 페이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기관의 어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름으로 딱 만드셔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기관명을 적어서 브랜딩을 하기에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대상층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서 팬층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페이지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컴퓨터 학원에 주로 오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하면은 그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근데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너무 이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이름 짓기가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나중에 멋있게 한번 지어보시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뭐 사실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지으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자, 카테고리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카테고리 필수. 뭐 정보닷컴도 괜찮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고 내 맘대로. 근데 아까 약간 언니라는 느낌은 약간 대상층이 이제 여자 쪽으로 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건 좀 딱딱한 느낌이고 조금 이름 짓는 데는 좀 저도 고민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문과생은 좀 잘 지으려나. 일단은 뭐 한번 지어 보시고요.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지을 때 이제 검색어를 적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IT다. 뭐 IT는 안 나오네요. 뭐 정보다. 안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그죠? 정보라고 했을 때는 뭐 마땅한 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쇼핑몰이면 쇼핑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적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는 3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이걸 뭘 정해야 돼, 이걸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약간 좀 비슷한 카테고리를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다른 페이지들도 있잖아요. 이미 선정되어 있는 페이지들에 가서 거기는 어떤 카테고리를 쓰고 있나 요걸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설명. 꿀팁. 이름이 어떻게 이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뭐 어쨌든 뭐 요 정도만 적을게요. 설명 부분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그냥 일단 요 정도 적었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설명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 만드셨다면 페이지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거는 제가 이미 관리한 이름이라고 안 된대요. 꿀팁 뭐 이렇게 해놓죠 뭐. 제 페이지 명중에 꿀팁 저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 페이지 만들기. 그러면 꿀팁 모음이라는 페이지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페이지로 이동해서 상세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떴죠. 자, 이 밑에 이제 이미지랑 커버 사진을 넣는 란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아직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건 없으니까 위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보이죠? 새 탭 눌러서 미리 캔버스로 한번 가보죠. 바로 시작하기. 물론 자사히 로고가 있는 경우는 그 로고를 넣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저는 꿀팁 저장소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단은 창은 800에 800 1대1 사이즈면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보 마땅한 게 딱 안 뜰 것 같아요. 로고. 그럼 여기에 있는 로고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고르고 꿀팁 모아도 괜찮았겠다 생각해보니까 새 모양보다는 요소에 가서 꿀을 한번 찾아볼까요? 꿀단지 이런 거 괜찮죠? 이것도 이쁘다.
그냥 뭐 이 정도 할게요. 꿀팁 모아가 너무 글씨가 심심하니까 글씨를 바꿔서 만들어 놓고 뭐 로고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죠. 일단 아마 그냥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질 건데 이거를 옆에 페이스북에 와서 프로필 사진 추가를 눌러서 다운로드에 있는 꿀팁 모어를 열기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니까요. 그 다음 커버 사진 추가 여기도 이제 만들어 들 건데요. 다시 미리 캔버스에 가서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그런 다음에 지금 커버 사진 만들 거니까 웹용에 있는 어디 갔니? 페이스북 커버 사진 하면은 대략적인 커버 사진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다가 아까 제 꿀이 이게 아니었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기는 꿀팁 모아 이렇게 적어 볼까요? 자, 그러고 모양 다 만들었으면은 커버 알아보기 쉽게 이름 정해놓고 다운로드를 또 받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페이스북에 커버 사진 추가 커버를 넣으면은 커버 사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고 저장 이거는 연결 안 할 거니까 닫을게요. 일단 이렇게 꾸며졌죠? 수정하실 때는 언제든 수정 가능하세요. 요거를 좀 밑으로 내려서 배치를 하고 가운데가 너무 심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 추가 눌러서
여기다가 연결하실 게 만약 전화를 받을 거면 지금 전화, 아니면 내가 문의하기를 넣어서 웹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예, 내가 연결할 곳을 또 여기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다. 그렇다면 동영상 보기를 해서 유튜브의 웹사이트 주소를 연결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주소를 모르면 다시 새 탭 눌러서 유튜브로 가고, 일단 제 채널로 넣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웹사이트에 집어넣고 저장. 이렇게 하면 버튼이 만들어졌죠. 사용자 이름은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주소예요. 그래서 눌러서 사용자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사용자 이름은 영어로 적어야 돼요. 맞춤 URL을 만드는 거라서. 모아모아 누가 쓰고 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사용자 이름을 만들고 이름 만들기를 하시면 사용자 이름까지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보 모으는 곳이라 인포 모아모아라고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이트의 주소가 이렇게 돼요. facebook.com/info 모아모아.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어느 정도 이 주소로도 브랜딩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을 먼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엔 우리가 게시글 쓰는 거를 좀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게시글을 좀 적어 볼게요.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게시물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게시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글을 적는 란이 있고요. 우리가 글을 적고 게시물에다가 사진을 넣을 때 사진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시물을 올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게시물을 쓰는 거는요, 그냥 게시를 뜻하고, 게시물을 내가 만약 몇 시 몇 분 몇 초, 그러니까 무슨 날 몇 시 몇 분에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게시도구에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게시물 하나를 그냥 가볍게 적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약글 한 개를 또 올려볼까 해요. 욕심껏은 사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시게끔 하고 싶긴 한데, 카드 뉴스 만드는 거는요, 미리 캔버스에서도 가능해요. 일단 보여만 드리자면, 미리 캔버스에서 들어가서 파일에 보시면요, 카드 뉴스라고 있을 거예요. 요걸 딱 누르면 카드 뉴스 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뭐 예를 들어 봄꽃차다. 그럼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 씌울 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봄꽃차를 활용할 거면 이대로 쓰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춘곤증하고 상관없고, 벚꽃 명소, 꽃차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넣겠다라든지, 그 다음 이런 차 모양 대신에는 요소를 뭐 벚꽃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벚꽃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벚꽃 명소라기 벚꽃 스팟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있는데,
요 디자인들을 내가 안 쓸 디자인은 삭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디자인으로 계속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삭제할게요. 이 디자인을 내가 이제 카드뉴스에 맞게 꾸며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추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드시면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통 4컷 정도로 많이 만드니까 1, 2, 3, 4 이렇게 4페이지를 만들고 일단 여기다가만 바꿔볼게요. 뭐 석촌호수 원래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일단은 그런 건 딱히 없어서 일단은 남산 또 어디가 있지? 어린이 대공원 아무데나 막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꾸몄다 라고 한다면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죠. 뭐 png 파일로 뭐 다운을 받던 jpg로 받던 받으시면은 얘가 모든 페이지 1부터 4페이지까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 파일로 묶어줘요. 일단 카드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압축이 풀려지면은 그거를 여기 페이스북에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건 사실 전혀 없는데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카드뉴스 같은 경우 만드셔야 될 거라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선택해서 열기 하면 이렇게 4컷으로 예쁘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벚꽃 시즌 사진 명소 다 모아 이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예쁘게 꾸밀 때는 여기 이모티콘에서 모양을 넣어주시면 돼요. 되게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고 벚꽃 모양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좋겠죠. 그러고 일단은 사람들이 좀 솔깃할 만한 어떤 내용에는 이렇게 해시태그도 걸어서 게시물을 만들었다면 게시를 해주시면 게시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적어서 이렇게 꾸밀 때 약간 멘트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서 쓰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4컷이나 뭐 8컷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요. 이렇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일이 사진까지 다 준비해서 만들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는지라 그냥 간단하게만 모양만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뿌려주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공유를 하거나 아마 내 페이지가 괜찮다면 아마 들어와서 팬이 될 거예요. 이런 정보들 몇몇 가지를 좀 쌓아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게시물을 올릴 때 한 장만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카드뉴스를 다 만들긴 힘들고 그냥 앞에 그냥 아까처럼 사진 한 개만 이렇게 넣게 되는요. 게시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 장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아까처럼 4장이나 뭐 8장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카드뉴스 형태로 사진을 올리실 때는 이렇게 4장이 레이아웃이 예쁘게 창문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진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예제 중에 하나를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디어를 올리고 해시태그나 뭐 이런 건 다르셔야 되겠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제가 멘트를 적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을 올리면 여기 영상이 몇 퍼센트 올려진다라는 게 보여요. 요거 설정하시고 요거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게시를 하시면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오토플레이 형식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눌러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재생이 돼서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게시글에 머무르는 그런 효과를 줘요. 페이스북에서도 게시글에 오래 머무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 이 게시물이 되게 좋은 게시물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팬한테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서 생각하시면 물론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페이지를 잘 꾸려서 어느 정도의 브랜딩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브랜딩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광고를 이용을 하셔야 되기도 할 거고요. 초반에 페이지는 팬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유입을 위해서는 내 개인 계정을 잘 활용하셔서 개인 계정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초대를 해서 부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죠? 좋아요를 요청해보세요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뜬 거는 제 개인 계정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개인 계정이 제가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 계정을, 그 페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사람들 몇몇을 초대를 해서 불러오면은 요 페이지에 이제 팬으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초반에는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게시물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게시물 예약에 대한 부분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는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게시물 예약은 게시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게시도구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게시판이 좀 다른 형태로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게시물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출을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도 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같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은 로고를 이용해서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페이지랑 연결을 해가지고 텍스트랑 게시글을 쓰게 되면은 페이스북도 노릴 수 있겠지만 더 뭐 같이 이제 인스타에도 같이 올려지니까 우리가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텍스트 예약 게시글 연습. 제가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미디어에 사진 추가를 해서 사진을 그냥 골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요, 좀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넣으려면 위치도 넣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사진을 넣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반적인 게시물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죠. 물론 여기도 텍스트 적을 때는 여기 웃는 얼굴 보이죠? 이런 이모티콘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꾸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게시 옆에 보시면요, 여기 세모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 예약을 해서 얘를 몇 월 며칠 날,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12시에 올라가게 해볼게요. 12시 그러고 11시 10분에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분이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11시 30분에 올리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게시글 예약 시간을 정하고 저장을 하면은 그 시간대 이 게시물이 올라가게 예약이 걸려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시켜서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일반적인 그냥 개인 계정과는 달리 조금 더
내가 만약 브랜딩을 한다면 잘 브랜딩을 해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기능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이 안에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든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약간의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많이 쓰시진 않으실 것이므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11시니까 11시 10분에 그러면은 이번엔 광고 부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계정에서 만들기에서 광고로 가주세요. 만들기 광고로 가시면 광고 관리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광고를 만드실 때는요. 캠페인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 캠페인에는 인지도와 관심 유도, 전환 캠페인이 있어요. 자, 일단 인지도라고 한다면 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 유도에는 이제 트래픽이나 참여에 대한 그런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은 이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시면은 각각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자, 브랜드 인지도 목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내 대상층들, 타겟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사업을 알리기 위한 게 이제 인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I자 모양에 올려놓으면은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표시한다든지 도달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표시하는 그런 형식. 트래픽은 이제 만약에 웹사이트나 앱으로 연결하거나 눌러서 들어가게끔 할 때, 참여는 페이지 이벤트 응답 같은 걸 받고자 할 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광고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건 요 참여 쪽이라든지 트래픽 쪽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잠재 고객 확보라든지 동영상 조회와 같은 여러 가지 캠페인 목표에 따른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라서 한번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그래서 트래픽으로 관심 유도를 하겠다. 그럼 관심 유도 트래픽을 누르면 이렇게 트래픽 광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캠페인 지정을 해서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월에 어떤 광고를 하겠다 또는 뭐 4월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캠페인의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짓는 거예요. 광고 세트에는 A 세트, B 세트 이렇게 광고 세트를 만들 수가 있지만 그 광고 세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광고를 할 때 타겟층을 다르게 해서 광고를 뿌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층에게 뿌리는 광고가 있고 이번에 뭐 30대 고객층한테 뿌리는 광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광고를 똑같이 광고를 하되 A랑 B 세트의 광고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을 다르게 해서 광고의 효과가 어떠한지 확인할 때는 광고 세트를 만들어서 A 세트, B 세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험군 같은 거.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로만 할 거다. 그럼 광고 세트를 건너뛰면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가 2개 세트로 만들어서 나눠 볼 거냐 아니면은 건너뛸 거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건너뛰기를 할게요. 2번 정하기 싫어서. 자, 계속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떴어요. 페이스북에 픽셀을 쓰신다면은 웹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또 뽑아서 이후에 또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픽셀 같은 경우는 내가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 홈페이지에다 픽셀 코드를 심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블로그로 유입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픽셀 코드를 심기가 어렵고요.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아예 제작해 놓은 웹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즉 HTML을 좀 수정해서 그 안에 코드를 심어 넣을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픽셀 코드를 심어서
사이트에 이제 유입된 고객들을 찾아서 그 고객들한테만 추가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픽셀 코드라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할 때는 픽셀 코드를 심느나 심지 않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픽셀 코드를 심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광고를 눌렀는데 그 광고를 눌러서 뭐 장바구니까지 도달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광고를 눌러서 사이트에 도달을 했다든지 그 정보를 픽셀 코드로 수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 또는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한테만 다시 그 회사에서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광고 비용이 좀 줄기도 할 테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픽셀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픽셀 코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예 웹사이트를 HTML을 좀 넣을 수 있는, 즉 픽셀 코드를 심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광고라고 할 때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간단하게 타겟층만 설정을 해서 광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효과적으로 더 광고를 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HTML을 조금 배워두셔서 픽셀 코드까지 심으시면 더 좋긴 할 거예요. 자, 특별 광고 카테고리. 이건 이제 선거나 정치에 관련된 경우고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구매 유형은 경매라고 돼 있는데 이 경매가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입찰가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고를 건 없어요, 여기서. 트래픽이 목표다라고 했었죠? 자, 옵션 더보기, 숨기기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내 옵션이 캠페인 지출 한도를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요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출 한도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까지만 쓸 거다라는 예산을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캠페인으로 10,000원까지만 쓰겠다, 뭐 또는 100,000원까지 쓰겠다, 이런 형식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B 테스트는 제가 안 만든다고 했는데 만약 만들기를 누르게 된다면 A/B 테스트의 A 버전을 만들고 또 그 다음 B 버전을 만들어서 두 가지 버전으로 광고를 하는 게 A/B 테스트 만들기예요. 서로 다른 이미지나 광고, 문구, 타겟을 나눠서 성과가 좋은 캠페인이 4월 광고를 했을 때 얘가 더 나았는지 이 부분이 더 나았는지를 파악할 때 A/B 테스트 만들기를 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캠페인 예산 최적화 요거를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예산을 일일 얼마까지 드릴 거냐 또는 총 예산은 얼마까지 드릴 거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얼마다 라고 정한다면은 10,000원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럼 1일에 10,000원을 쓰겠다라는 게 이제 예산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캠페인 입찰 전략인데 여기 이제 최저 비용과 비용 한도, 기타 옵션에서 입찰가의 한도를 설정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자,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광고 일정은 어떻게 올릴 거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게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옵션을 설정을 할 때 항상 게재할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요일하고 시간만 게재할 때는 요 광고 일정이란 부분을 설정을 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산 최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총 예산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광고 일정을 고를 수가 있죠. 아까 총 예산이 제가 10만원 드린다고 했으니까 광고 일정을 일정에 따라 게재라고 해주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정에 따라서 게재를 할 수가 있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동의하고 게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캠페인 하나가 일단 게시가 되고요. 이 캠페인에 대해서 수정해 보겠다 하면은 이제 요거 이제 캠페인의 내용들을 수정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 세트를 보자면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세트들을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광고 세트가 있어서 이게 안 떴던 것 같네요.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이제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서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캠페인이라는 건 일종의 폴더 같은 거고요. 광고 세트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광고 세트가 있다면 기존 광고 세트를 만들 수가 있고, 새로 만들 때는 광고 세트 이름을 설정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만들기에서 이제 광고 이름을 정해요. 자, 이 광고 세트랑 광고 부분은 실제 이제 고객들한테 보이는 내용은 아니니까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광고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트래픽을 골랐잖아요. 그럼 트래픽을 고를 때 종료 날짜 안 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따 정할게요. 트래픽을 고를 때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할 거냐, 앱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메신저로 바로 대화를 하게 할 거냐 고를 수가 있고요. 이 메신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웹사이트로 해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연결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조합이 타겟이 아래서 잡혀지는 게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설정하면은 내가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제공해서 타겟별로 버전을 생성하는 거고, 굳이 안 하면 될 것 같아서 해제를 했어요. 자, 예산 및 일정에서는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를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종료 날짜를 4월 10일까지 몇 시 몇 분까지 하겠다. 요걸 설정하고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광고 세트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광고 세트는 전체 기간 동안 얼마까지 지출하겠다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광고 일정인데 이게 내가 대상층들이 있을 때 그 대상층들이 보통 이제 보는 시간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잠자기 전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이 무렵대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나는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한 8시, 7시, 8시 부분에 띄게 할 거고, 그리고 12시 부분에서 뭐 1시 부분 사이에 띄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8시 부분, 18시니까 6시 부분에 띄게 할 거고, 뭐 21시, 뭐 보통 한 22시쯤 잔다고 한다면 요쯤에 띄우게 할 거야. 그리고 토일, 요일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띄워도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간에 시간대를 정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일단 방지할 수가 있고, 이 시간대들만 우리가 노려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가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고를 노출할 타겟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요. 지금 새로 만들기 일단 제가 새 타겟을 만들어 볼게요. 수정.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 아니면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인 사람, 이 위치를 방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정보도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위치를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 정보를 고르고, 위치가 대한민국이건 너무 크죠? 그럼 요거를 이제 지운 다음에 위치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마 광진구 적으면 이런 식으로 뜨네요. 서울하고 적으면 서울 위치가 뜰 거고요. 서울도 사실 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나는 이렇게 잡지 않고 여기서 크게 키워요. 휠을 굴리면 화면이 키워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무슨 동 무슨 동 보이죠? 마장동, 뭐 여기는 보니까 답심리동, 여기 군자동, 대충 한 이 위치가 이제 중곡동 같아요. 그럼 나는 이 위치에 핀을 설정을 해서 이 위치에서 반경 몇 메터,
몇 킬로 요거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좌표에서 몇 킬로 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훨씬 위치가 줄어들게 되죠. 이 핀을 여러 개를 설정해서 두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굳이 나는 어떤 지역 로컬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연령대. 보통 이제 제가 광고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내가 나이층이 몇 정도 되는 나이층을 고를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층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일단 만약 국비 지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층이 어린 학생도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 24살부터 뭐 과정에 따라 다를 텐데요. 뭐 그래픽 과정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나이층이 좀 젊은 나이층까지를 많이 볼 테니까 한 35살까지 이런 식으로 연령을 잡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컴기초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린 학생들이 컴기초를 배울 일은 없어요. 그럼 보통 이제 나이층은 대략 한 50대에서 뭐 많아지면 60대까지가 배우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60 몇 살까지 이렇게 나이층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컴기초라고 했을 때요. 나이층이 꼭 이 나이층만 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통 이 나이층이 컴기초를 배우려면은 보통은 이제 유튜브 또한 안 하고 계시거나 페이스북 또한 보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층을 어떻게 잡느냐면, 물론 컨텐츠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로 이렇게 잡아서 그걸 가지고 연령을 나이대를 낮춰서 타겟팅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성별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옵션 더보기를 해보시면요 더 다양한 옵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춤 타겟을 정해서 어떤 기존 타겟을 검색해서 그 대상층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또는 어떤 언어에 대한 것, 그리고 연결관계, 만약에 여기서 수정해서 연결 유형을 추가해서 뭐 내 앱을 사용한 사람이라든지 내 이벤트에 응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타겟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타겟 저장을 하면 타겟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타겟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5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은 그 타겟이 일단 저장이 됐죠. 자, 그리고 노출을 시킬 때 어디다 노출시킬 건지 그 위치에 대한 건데요. 페이스북에서 광고가 뜨는 위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옵션 더보기를 해서 보자면 수동 노출 위치를 눌러서 보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나타낼 플랫폼만 선택할 수가 있고, 만약 난 페이스북만 하겠다 그럼 페이스북만으로, 노출 위치도 동영상 피드는 안 나타나게 하겠다라든지 오른쪽 칼럼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라든지 그룹 피드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든지 스토리에는 올리지 않겠다라든지 여기서 필요 없는 그런 메뉴들을 이렇게 꺼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만 노출 위치를 잡아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에만 올리는 것도 돼요. 간혹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트폰, 그러니까 좀 옛날 핸드폰을 쓸 때였을 경우인데요. 그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쓰는 유저들한테 뭐 희소식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핸드폰을 쓰면은 뭐 어떤 서비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런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를 잡는 경우일 테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아까 요 대상층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일단 86년생이니까 86년 몇 월생한테만 주는 이벤트, 몇 월 여성한테만 주는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딱 잡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의 광고의 경우는요. 광고가 어디 흘러가냐면 그 뉴스피드에 흘러가는 광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딱 눈길을 끌고 그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광고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층한테 딱 타겟팅해서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광고를 좀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도 고를 수가 있더라. 안드로이드 기기에 스마트폰, 어떤 스마트폰에 고르겠다. 이런 거가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 얘기하고요. 저는 일단 모든 모바일 기기로 잡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최적화 기준으로는 랜딩 페이지를 조회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최적화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비용 한도 입출 전략을 했을 때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게 할 거냐, 클릭당 평균 비용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청구 기준, 노출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링크를 클릭하는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비용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때 청구 기준으로 링크 클릭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한도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링크 클릭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럼 이제 동의하고 게시를 해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게시가 돼서 들어가면서 어떤 거를 내가 광고를 만들 건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광고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광고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제 광고가 되겠는데, 광고 이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광고할 페이지를 설정을 합니다. 아까 만든 페이지가 여기서는 지금 요 꿀팁 모음 요거네요. 그런 다음에 광고 만들기, 기존 게시물 사용, 크리에이티브 허브 모의 광고 사용 이런 게 있는데, 광고 만들기로 하시고 여기서 광고를 단일 이미지 동영상으로 해서 광고를 여기다 미디어를 올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만약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올리면 되겠죠. 업로드를 하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다운로드에 만들어 놨던 그냥 이 카드에 있는 내용으로 만약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계정 이미지에 업로드가 돼서 이거를 이제 광고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어떻게 올릴 거냐, 원본대로 그대로 올릴 거다, 뭐 인스턴트 아티클에는 어떻게 올릴 거다 설정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 최적화를 대비 조정이나 비율 조정을 할 수 있게 뜨고요. 그리고 완료를 하시면 미디어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간단하게 기본 문구를 적어요. 추천 텍스트는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었던 내용들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좀 수정하겠다, 이전 광고 텍스트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매번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내용을 내가 조금씩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본 문구를 적을 때 이 옆에 웃는 얼굴은 역시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 같은 거는 비틀리를 이용해서 줄여서 넣으시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구매좌표 해서 이런 손가락 표시 넣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비틀리로 줄인 어떤 주소를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은 그 주소로 이 문구를 눌러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좀 더 유용하게 요 문구를 달 수가 있을 건데, 기본 문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2줄 내지는 3줄까지 쓰시는 걸로 하고요. 더 길게 적히면 그냥 자세히 보기를 눌렀을 때 보이는 문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을 추가해서 여기다 이제 어떤 옵션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문구를 더 입력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제목, 이 제목 부분을 적으면 어디 뜨나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제목을 적었을 때 표시 링크가 여기다가 적혔냐? 이게 메뉴가 제가 제목을 클릭했는데 여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을 적을 테고, 제목에 대한 선택사항은요 추가 상세사항인데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랜딩 페이지, 이게 이제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하겠다 라면 웹사이트,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벤트 창이 있어서 이벤트로 넘어가겠다 하면 이벤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여기 웹사이트 URL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URL 필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URL 미리 보기가 들어가서 눌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 표시 링크에 제가 적어서 메뉴가 아까 안 떴었죠? 자, 그 다음에 행동 유도 버튼. 만약에 내가 문의하기라든지 이런 행동 유도 버튼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 하단 부분에 문의하기라는 이런 행동 유도 버튼이 뜨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추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일종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픽셀 코드를 담아 넣는다라고 할 때 이 추적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URL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넣게 되면은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일단 생략. 웹사이트 이벤트로 따라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고 이제 동의하고 게시를 하시면은 얘가 이제 동의가 되면서 게시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게시가 되는 거예요. 보통 광고를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성과를 여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맞춤 지표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동안 며칠부터 며칠까지 광고를 했을 때 성과가 좀 내 생각보다 덜 난다 라고 한다면 타겟층을 바꾸거나 멘트를 바꿔서 다시 광고를 해보는 형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하진 않을 것이므로 캠페인은 둘 다 해제를 해 놓을게요. 캠페인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이제 올려보시면서 잘 안 되시거나 하신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광고가 계속 가능하고요. 저는 이 두 개 다 삭제할 거니까 삭제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캠페인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실제 카드를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광고를 띄워 놓으면은 검토를 거쳐 진짜 광고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에서 비용이 빠지는 건데, 지금 제가 올린 광고는 진짜 광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하시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요즘 광고하실 때 많이 활용하는 게 이런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같이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고, 또는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띄우실 때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광고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에서 하는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예 광고가 없을 때 이렇게 광고 만들기가 딱 뜨니까 요걸 눌러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참여를 하기 위한 광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게시물 참여, 뭐 이벤트에 대한 응답을 하게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우리 사이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거는 이제 인지도 해서 광고의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광고를 설정을 해주시면 그 광고가 나간 것만큼 카드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아무 카드나 되는 건 아니고요. 카드에 보시면 비자, 마스터,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 카드들로만 결제 카드로 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광고 관리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쓸만한가요? 자, 나중에 본인 계정에서 내가 페이지를 찾아갈 때 혹시 못 찾아가시는 분도 있으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홈에서 보시면요, 옆에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보면은 여기 페이지 있어요. 여기로 가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고요. 저는 과정 만들 때마다, 과정 설명할 때마다 한 개씩 만들었더니 34개나 되네요. 예, 안 써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페이지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 제약이 없고요. 또 페이지를 만든 거를 내가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도 삭제가 가능한데요. 페이지에서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가 지금 바로 안 보이네요. 이게 메뉴가 항상 좀 바뀌다 보니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가끔. 잠깐만요. 설정 메뉴는 제가 찾아서 이따 얘기 드릴게요. 설정 및 개인정보, 요거는 내 계정에 대한 건데, 잠깐만요. 항상 바꿔주는 거는 물론 좋긴 한데 이게 찾기가 힘들게 이렇게 숨겨져서, 요거 이제 정보 수정하는 거고. 여기로 가야겠네요. 옆에 보면 페이지 관리하기의 설정 있죠. 요게 이제 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아까처럼 페이지가 필요 없는 페이지들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는 내 페이지를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누르고 삭제하시면은 만들어진 페이지가 삭제도 되니까, 만약에 만드시다가 필요 없는 페이지들은 삭제해서 두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이 질문 주셔서 만들었던 건데, 만약에 내가 페이지가, 삼성전자도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페이지를 못 만드냐라고 해서 만들어 봤던 건데, 당연히 이름 똑같이 만드는 거는 가능하긴 해요. 그 대신 아마 내 브랜딩이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